공익적일 거라고 봐요. 이 부분 때문에. 안녕하세요, 도그냥입니다. 네, 오늘도 프로덕트 매니저 포트폴리오 피드백으로 돌아왔고요. 벌써 4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피드백 포트폴리오 잘 보고 계시나요? 잘 보고 계시면 좋아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본인 포트폴리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피드백 많이 요청해 주세요. 이렇게 피드백 한번 받아서 수정하고 나면 더 좋은 포트폴리오 만드실 수도 있고, 또 이 다른 분들에게도 되게 도움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되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 포트폴리오 한번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네, 그러면 오늘의 포트폴리오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4번째는요,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저희 항상 포폴 시작하기 전에 알고 싶은 거 복습 요거 한 번씩 짚어드리죠? 네, 오늘은 설명 안 하고 눈으로만 볼게요. 뿅뿅뿅! 저는 포폴에서 이 3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을 잘 하실 분인지, 바로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이런 것들을 찾고 싶어요. 자, 근데 오늘은 김보미님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살펴볼 건데, 김보미님은 일단 주니어는 아니까 신입은 아니에요. 드디어 신입 아니신 분의 포폴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근데 요분은 다른 고민이 있으세요. 에이전시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고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아요. 에이전시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에이전시라고 하면 클라이언트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획회사가 따로 있어서 클라이언트사가 뭔가 요청한 거를 받아서 그거를 대신 개발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해주고 납품을 하는 방식의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인하우스로 이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죠. 에이전시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제가 옛날에 서비스 기획 스쿨 책에도 쓰고 그랬었는데,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좀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 피드백을 드릴 때 인하우스에서, 저같이 인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이 에이전시 출신 기획자의 포트폴리오를 볼 때 알고 싶은 거나 좀 더 궁금해하는 점들, 이런 것들 많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경력자니까 이 프로젝트들에 있어서만큼은 수행을 하셨겠다라는 걸 전제에 두고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오픈을 안 했다거나 그냥 가상의 역기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많았는데, 자, 그러면은 직접 수행한 건 어떻게 더 표현하는 게 매력적일지 한번 보실게요. 자, 보미님의 포트폴리오예요. 자, 나의 강점 3가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요구사항 문제점을 케이스별로 정의하고 해결하는 데 도출하는 데에 강점이 있고, 로직 설계에 대한 강점, 꼼꼼한 업무 스타일, 실현 방안에 대해서 작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꼼꼼하게 점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밑에 수행 프로젝트랑 이력을 써주셨는데, 회사에서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에이전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일단 클라이언트가 다 다르죠.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다 따로 있고, 기간별로 회사는 하나였는데 다른 회사의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 업무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 다른 회사의 업무를 진행을 해요. 저 여기 요 강점으로 쓰여진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면서 조금 솔직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에이전시 출신 기획자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대부분의 기획 프로젝트, 그 다음에 뭔가 이런 개발 프로젝트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냐면, 되게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상위 기획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하위 기획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기획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진행을 봐요. 이 상위 기획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 포커싱에서는 내부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의 요구사항들이나 문제점이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야겠다고 자신이 주장하거나
제안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요. 하위 기획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면 설계서나, 글씨는 여전히 못 쓰죠? 네. 화면 설계서나 아니면은 뭐 저희 PO 같은 방향이면은 PRD 이렇게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스펙 설계에 대한 문서들이 이제 이 하위 기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는 개발 디자이너와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오픈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편견이 뭐냐? 이 부분에 있어요, 편견이. 에이전시에 우리가 맡기는 범위는 해야 될 것들을 이미 다 요청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 하위 기획부터. 그러니까 이 발휘되는 과정, 문제를 찾아내고 발휘되고 하는 과정, 그 부분이 일단 직접 겪어보지 않았을 거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상위 기획의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회의가 일어나요. 이 회의는 저희가 스테이크홀더라고 부르죠. 스테이크홀더라고 부르는 여러 유관 부서들이랑 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이 상위 기획 레벨에서 일어나요. 근데 하위 기획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할 경험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수동적일 거라고 봐요.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내 환경이 에이전시였던 것 뿐인데 나에게 그런 상위 기획의 권한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미 정해진 걸 수행하는 입장에서 프로젝트 잘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 중요했던 건데 수동적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제 뭔가 드러낼 방법이 없잖아요. 되게 억울한 상황은 맞는데 기존에 이제 이력만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수동적일 거라는 오해를 풀어주는 게 이 포폴 내에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일을 해보면 에이전시 출신의 기획자분들 중에서 간혹 정말로 수동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 어떤 것들을 겪게 되냐면 이 하위 기획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변경돼야 되거나 문제를 발견을 하거나 할 때 의사결정을 직접 내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자, 사용자들을 생각했을 때 이 선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이거고 이유는 무엇이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얘기를 하려면 상위 기획에서 가져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라던가 근거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공유도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이 내부의 클라이언트한테 이슈를 공유하고 답을 받는 데 익숙하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프로젝트 진행하고 뭐 하는 거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 레벨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본인이 하는 역할이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보미님이 작성해 주신 이 포폴의 나의 강점 부분에서 약간 그런 흔적이 보여요. 약간 흔적이 보여요. 자, 보실게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설명하실 때 클라이언트나 작업자 각자에게 적합한 단어를 사용해서 설득할 수 있으며 양쪽 요구사항을 최대한 절충해서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프로젝트 진행할 때 아다르고 약간 어다른 겁니다. 지금 편견이 수동적일 거라는 편견이 딱 들어있는 상태에서 요구사항을 단순히 절충한다, 이제 컴프로마이즈 한다 라고 하면 목표는 개발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구현을 목적으로 요구사항을 절충한다. 이거는 수동적이라고 한 오해를 가중시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인하우스에서는 클라이언트란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전 차라리 이 단어는 빼시는 게 나아요. 요구사항을 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주는 이 어감이 갑이거든요. 갑. 나는 을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들고, 작업자라는 것도 이제 메이커와 같은 단어로 바꾸는 게 좋아요.
동등하지 않고 작업자는 또 뭔가 수행자의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이 사람 왜 이딴 소리까지 하는지 모르겠죠. 왜냐, 이거 읽을 사람들이 이미 인하우스에서 편견을 가지고 볼 거라고 지금 예상하시고 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의 눈으로. 저 예전에 모시던 팀장님은 아예 서류에서 에이전시 출신 그냥 다 제끼셨어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시게 되는 약간 경험적인 부분들이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취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일을 잘 하시기 위해서도 인하우스 가셔서. 그래서 설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요구사항을 절충해서 목표를 이루는 게 이 사람의 요구사항을 내가 절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도록 만든다라는, 올바른 방향성으로 이끈다,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설명을 변화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태도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이 편견이 있을 거라서 이 부분 되게 꼼꼼하게 보고 가요. 보통 포트폴리오 볼 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자기가 어떻다라고 쓰는 거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본인 스스로도 이런 걸 더 강조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잘 쓰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편견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요구사항, 문제점을 케이스별로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데 강점이 있다. 지금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케이스별로 정리한다라는 거는 이거 완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얘기가 돼요. 근데 인하우스에서 문제점은 이 상위 기획에서의 문제점을 더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로직 설계나 꼼꼼함이나 실현 방안 전부 다 수행의 레벨에 들어있어요. 이 레벨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나는 지금 에이전시에 있지만 실제 사용자의 문제나 비즈니스의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본다라는 거가 보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을 기회로 여기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근거 없으면 잘 안 믿겠죠. 근데 이거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치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 두 가지 다 지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가 지금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 사람이 상위 기획도 충분히 할 수 있네? 인하우스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네? 라는 느낌이 들도록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면접 가시면 100% 물어봅니다. 뭐 에이전시에서 일할 때랑 인하우스에서 일할 때랑 무엇이 다를 것 같으세요? 라던가 어떤 거를 고민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에이전시에서 이런 인하우스로 가시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들 질문할 거예요. 그것도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포트폴리오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분이 구축을 2번 하시고 운영을 좀 몇 개 하셨다고 들었어요. 여기 보면 신규 구축 있죠. 근데 이 구축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없던 거를 새로 만들면 다 구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하우스에서의 구축은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는 리뉴얼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리뉴얼, 차세대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면 이건 신규 구축이라고 표현 안 하고 리뉴얼 혹은 차세대 해서 새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딱 와닿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키스 정보통신에서 하신 부분이 이제 먼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네, 여기까지요. 포스 포털 웹 모바일 관리자 페이지 신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 정보통신 가맹정보 협력업체 등 온라인 신청하면 담당자로 승인하는 포털 서비스입니다. 외부에서 근무하는 영업 담당자를 위해 관리자 외의 화면에도 접수 승인 기능을 적용해서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이거 수행에 대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에 대한 부분, 이 프로젝트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했다. 그래서 as is
2B의 관점에서 이렇게 불편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는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구축이라고 하면 애초에 as is를 기존에 일부 수정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서 차세대가 되어야 됐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이거 프로젝트 봤을 때 기간에 비해서 지금 뒤에서 전개된 내용이 너무 협소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이 사이즈가 잘 가늠이 안 됐거든요. 지금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 프로젝트 범위를 좀 도식화시켜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UI 사실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도식화시키는 큰 화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지금 프로젝트의 범주가 포스 시스템, 이렇게 뭐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포스 시스템, 여기서 이제 모바일 화면도 있고, 여기서 관리자 화면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너 뭐 이렇게 있다. 파트너.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맡은 부분은 요 세 개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 모듈.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담당 승인 후 모듈을 제공하는 퍼포먼스. 이거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모듈을 제공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내가 담당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이거 전체를 내가 했다라고 하면 이 안에 최소한 무슨 기능들이 들어있는 건지 전체적인 도식이 하나 있어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로젝트 개요 보실게요. 이게 진행 배경이고 해결 방안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나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존 업무, 서버 관리자가 직접 서버에 모듈 등록, 서버 관리자 부재 시 모듈 제공 불가, 가맹점 업체 담당자 유선 업무로 접수, 신청 이력 관리 및 실시간 대응 불가. 그래서 가맹업체는 신청 후 모듈 정보 제공받기까지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담당자는 고객 불만족으로 추후 계약 종료가 우려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프로세스로 보이잖아요. 사실 문제점을 프로세스로 표시를 하시려면은 이거는 지금 발생된 이게 문제잖아요. 모듈 제공 불가가. 처음에 기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죠. 등록, 승인 여부, 승인, 비승인, 승인 되면 그때는 이제 모듈 제공. 모듈이 뭔지만 좀 여기 좀 써주세요. 모듈이란 이런 거 써주세요. 모듈 제공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점은 여기서 등록은 상황적 문제점을 밝혀줘야죠. 상황적 문제점. 관리자 부재 시 모듈 관리자 부재 시 신청 승인이 늦어짐.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점은 승인이 늦어지면 대기 시간이 이제 가맹업체는 길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고객 불만족으로 추후 계약 종료가 우려된다. 사실 이게 상위 기획 레벨이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요. 이게 실제로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얼마나 계약 종료가 됐었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럼 대기 시간을 감축시키면 계약 종료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즉시 신청 당시 알림자에게 알림을 발송했고 신청 현황을 확인 후 기능 추가했다. 지금 이거 프로세스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변경된 프로세스는 등록하면 글씨 너무 써가지고 진짜 큰일 났네. 알아는 보게 써줘야지. 등록을 하면은 알림이 발송되고 알림 발송이 하나 추가됐죠. 그리고 여기서 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모듈 제공되지 않는 9버전 모듈은 자료실을 통해 따로 제공. 이 내용은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자, 모듈 등록을 온라인에서 진행. 신청 모듈에 이력이 남도록 함. 자, 이게 지금 봤을 때 이거 좀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 설명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마도 제가 추정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좀 깨끗하게 뭔가 여기 위에 덮을 게 있을까 모르겠네. 네모를 덮고 싶은데 찾기가 어렵네요. 네, 지금 그러면은 제가 한번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지금 추정컨대 일단 요청을 해요. 모듈 등록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한 걸, 동그라미 이쁘게 그려지네. 네. 자, 좀 써볼까? 네. 요청을 하면은 이 요청된 거에서 분명히 승인을 하는 절차가 일어나는데 이 승인을 하는 과정 안에 이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다른 어드민에 가가지고 어드민에서 신청을 별도로 또 하고 이력을 관리하는 이력도 아니구나. 이거랑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4개의 동선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용자 어드민에서. 제가 지금 이거 보고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럼 퍼플 본 다른 분들도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표시해준 이거에 실제 사용자 동선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용자 동선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개선에 대해서 보여지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아주 짠짠한 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 이 표 모양 똑같이 생겼죠, 위아래가. 변화를 한눈에 느낄 수 없다. 프로세스가 변화됐는지 텍스트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읽고 파악해야 되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화에 대한 양을 비주얼적으로 보여주시려면은 그게 티가 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 이 알림에 대한 기능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 알림에 대한 기능을 통해 승인이 즉시 모듈 자동 제공이면 즉시 승인의 형태가 들어갔다라는 이런 프로세스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기존의 유선 메일 접수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 프로세스가 없었는데 없던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력 관리도 가능해졌고 여기에 대해서 자동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업무가 줄어들었다. 이거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단순히 문제점이 뭐였고 해결이 됐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기획을 하셨으니까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꿨다라는 걸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슈 해결 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프로젝트 수행상에서 이슈를 해결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거든요. 앞에는 기획적으로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기획적인 부분을 쓰시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모양 똑같죠 지금 이거 같은 걸로 보여요. 모양으로부터 좀 차이를 두세요. 그리고 좀 단계를 구분을 하실 때 어떤 뭔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처리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왜 이슈인지 좀 구체적으로 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에 비해 짧은 구축 기간을 해결해야 됐다. 그래서 현업과 오픈 일정 협의, 현업의 의견으로 오픈 일정 연장 불가 이거 2개 쓸 필요 없지 않아요? 아니면 문장으로 써도 되잖아요. 이거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 없이 프로세스가 있는 게 아닌데. 네. 사용 빈도가 적은 특정 화면만 웹화면에 지원해서 공수 단축, 개발자 추가 투입. 이거는 표로 그리지 마시고 차라리 이슈 사항, 상황 그리고 이게 짧은 구축 기간이 왜 짧은지에 대한 근거도 써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요구사항으로 봤을 때는 최소 6개월이 걸리는 프로젝트다. 근데 주어진 시간은 4.5개월이다. 그래서 요구사항 중 일부를 변형하거나 수정하거나 개발자를 추가 투입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추가 투입은 뭐죠? 비용이잖아요. 기획자에게 더 매력적인 방안이 위에예요. 위에. 이거를 웹화면만 지원하도록 했을 때 사용자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그럼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 고려하신 부분들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결론을 궁금해하지 않고요. 생각의 과정, 의사결정의 과정을 궁금해하거든요. 왜 이거는 특정 화면만 웹화면을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두 번째, 개발 진행 도중 자유 게시판 기능 추가 요구.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온 요구사항이에요. 이거 필요 없는 얘기죠. 네. 그리고 다른 화면에 CSS를 활용하는 등 퍼블리싱 개발 시간을 최대한 축소, 개발 수정 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테스트 시간을 늘려서 오픈 안정 완료. 너무 압축적으로 쓰셨어요. 사실 인하우스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 자유 게시판 기능 추가 요구가 의미 있는 요구 사항이었냐,
그러니까 왜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됐느냐가 더 중요해요. 납득이 가능한 요구사항이었기에 집어넣었느냐. 인하우스에서 일할 때는 중간에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현업이 빡빡 우긴다고 이게 다 집어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납득이 가능하냐, 논리적으로 타당했냐, 의미가 있었냐. 자,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일정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전달되는 게 우리의 의사결정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 중간의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넘어가면 개선 결과, 사용자 화면.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됐다 보여줄 거고, 이거 보면서 제가 제일 처음 느낀 건 뭐였냐면 프로젝트 범위가 잘 눈에 안 보였어요. 지금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뭐 3개나 되잖아요. 전체 사이즈가 안 보이고 이 화면만 띡 2개 보이니까 이 전체 사이즈가 안 보여요. 자, 그리고 기존 대비 담당자 업무 소요 시간의 20% 단축. 요즘에 이제 수치로 변화량을 써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앞에서 이 부분에 업무 프로세스의 부하가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기존에는 한 건 처리당 소요 시간이 얼마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안 쓰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20% 단축 되게 공허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거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앞에서 동선을 조금 더 나눠봤으면. 그러면은 모듈 신청에 대한 승인은 즉시 대기 시간이 기존 평균 40분이었으면 이제는 빵분이 됐다. 그래서 요청 건수는 얼마가 늘어났다. 그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메일로 접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메일로 접수하던 거는 자동화 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업무 시간 얼마가 하루에 담당자가 1시간씩 하고 있었는데 그 1시간을 단축했다.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이해가 잘 가요. 그러니까 20%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보이니까 단축된 거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하우스에서 조금 더 의사결정의 수준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편견과 싸우는 포트폴리오가 돼야 됩니다. 저는 프로젝트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관리자 화면에 대한 개선 화면이죠. 지금 아마 이 프로젝트 레벨에서 중요시하는 거를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이 화면 위주의 변경에 대해서 더 많이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해서 만들어진 변화를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화면을 왜 이렇게 구성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이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제일 좋은 UI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면 끝이 없어서, 이것도 동일하죠. 여기 똑같은 문장이 쓰여 있으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단축이 됐는가. 저는 지금 이게 앞에서 지금 이거 퉁으로 2가지 다 말씀드려 버렸는데 요거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스마일 게이트, 오렌지 플래닛, 웹 모바일, 백오피스 신규 구축에 대한 거다. 그래서 스마일 게이트, 오렌지 팜에 대한 내용이다.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온라인에서 신청받고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경영 지원에 의해 입주 현황 통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구축이고 내용이 많으면 전체 범위를 보여주세요. 만약에 지금 요거 하나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통계 화면 하나 만든 거, 지금 여기는 전체 화면을 만든 거면 내가 여기에서 기획에 참여한 전체 프로세스가 보이도록 넣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입주 현황 통계 데이터는 왜 필요하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객사 경영 지원을 위해서도 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뭘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설명 안 드릴게요. 템플릿 바꾸세요. 네, 프로세스가 보이게, 변경된 프로세스가 보이게.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거에 대한 그 내용을 PI라고 부르거든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의 줄임말인데, 이 서비스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때 내부의 사용자들이 일하는 방식을 변경해 주거나
이렇게 좀 더 효율화시킬 때 쓰는 단어예요. PI를 잘했다는 걸 보여주려면 이거보다 좀 매력적인 도식도들이 도식도 자체에서 변경되는 게 보이는 게 좋겠죠. 네, 그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 진행 과정. 문제점, SNS로 입주 홍보 진행하고 현황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었다. 문제점 세부정의, 홍보관리 기능 필요, 보안 필요. 문제점을 정의를 하실 때 이거 지금 결론이거든요. 이건 문제점 세부정의가 아니라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점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현황이에요. 그래서 뭐가 안 되고 있다가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뭐가 안 되고 있으니 개발을 이런 거를 하는 대안을 찾아야 돼요. 진짜 문제점은 진짜 문제점에 대한 지금 기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장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 해결책보다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 좋은 문장을 쓰셨으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고민했던 내용들을 써주시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문제점이 이건 줄 알았는데 다시 깊게 들여다보니 이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게 필요하더라. 아니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만들어낸 거가 필요한 원인을 더 들어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대체해서 제안했다. 이런 얘기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조사라기보다는 이거는 상위기획에 해당하겠죠. 외에서 출발하는 상위기획에 대한 내용을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 내가 한 거가 보여요. 기획, 요구사항 기준, 이거 그냥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죠. 자, 기획자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이 아닌 실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사람이므로 작업자와 상의해서 실현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이거 당연한 말인데 이게 당연한 말이라는 거를 뭔가 경험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이래서 내가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었어야 되는구나. 에피소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에피소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외사항 발생, 상위 후 이슈 해결. 사실 이건 업무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개발조정 설계장치에 대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예외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좋은 예시가 있네요. 에피소드. 개발자 상위 후 기존 로직에 크게 가지 않는 범위로 조치하였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후에도 디테일한 예외사항을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는 걸 상기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결 과정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게 이 문장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상용화. 이 단어가 묘하게 이제 에이전시 같은 단어들이 있거든요. 상용화라는 단어 잘 안 써요. 오픈. 아니면은 릴리즈. 배포 후.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 상용화는 납품, 납기 약간 이런 단어들이랑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자 보수 추가 및 추가 요구사항 반영. 이것도 에이전시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오픈 후 추가 요구사항이나 개선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 요구사항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거에 대한 이 문장 자체가 에이전시는 이게 요구사항 끊고 들어가잖아요. 원래 추가 요구사항을 이러면 돈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기간에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 때문에 추가 요구사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용성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실제 인하우스에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더 문제를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거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리스트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건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정화 기간에 반영하고 새 기능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추가건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 어쨌든 수용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수용에 대한 근거, 나는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수용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거가 에피소드로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이 안정화 기간에 초기와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하는데 이 경우 반영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정당한 근거로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뭐 인하우스에서도 현업이랑 일할 때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게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지 이 문장을 보니까 이제 약간 짜증이 올라올 것 같은데 아마 이거에서 이제 PTSD가 오시는 분들 살짝 있으시죠? 네.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반영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본인도 쓰셨으면 이 기준은 뭐예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 지금 이 페이지가 앞에서 하셨던 것보다 훨씬 좋은 이유가 뭐냐면 경험이 들어가 있다는 점. 여긴 지금 위에 거는 경험이 없었죠. 여기 위에. 경험이 있으면 떡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을 잘 드러내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냥 조금 아쉬운 점은 경험이 너무 파란색 텍스트로 예민하게 들어있으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서 오히려 떡밥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게 질문을 받고 내가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소요시간은 20%. 이거 지금 복부 탓인 거 아니죠? 개선 결과가 지금 계속 20%만 단축돼요. 이거 되게 의심스러워지잖아요. 이거 계속 20%야? 근거도 지금 미비해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보강을 해보시죠. 이거 조금 더. 자,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예요. 기프트 카드 기능 추가. 자, 이제 사실은 앞의 내용들은 인하우스 서비스에서 질문 안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예요. 만약에 어디를 지원하시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B2C 서비스를 만약에 기획하셨고 이런 고객이 보는 프론트 페이지가 있는 서비스에다 있는 직무에다 지원을 하셨다면은 그러면 이 마지막에 이 기프트 카드 기능 추가가 대고객 서비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앞에 거는 다 사실 어드민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랜드, 외식 브랜드 등 뭐 현장에서 기프트 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기프트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와 리워드를 혜택으로 제공해서 기존 모바일 쿠폰보다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본인이 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구사항으로 받은 거죠. 네. 이 요구사항이 왜 혜택으로 제공됐는지 그리고 이 혜택으로 제공됐을 때 어떤 금전적 손실과 또 이득이 있는지 이거를 통해서 높여야 되는 지표는 무엇인지 이 가치를 높이면 매출이 올라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혜택을 때려버렸으니까. 그럼 이렇게 혜택을 때리고서도 이게 가치를 높여서 모바일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네. 자, 앱 기프트 카드 기능 추가, 진행 방향, 문제점, 해결 방안. 이거 요구사항이에요. 뭐 문제점도 있긴 한데 일단 고객의 소리예요. 그럼 이 고객의 소리는 문제점이라고 바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카드 덱을 결제할 때 대기시간이 지루하다. 기존 모바일 쿠폰은 추가 적립 혜택이 없어서 선물 용도에 특별한 혜택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질문이 나올 만한 부분은 이제 에이전시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얘기를 물어보게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인이 세운 정책이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인이 기획하셨는지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결제 대기 시간 축소에 대한 부분은 뭐 본인이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일 것 같고 혜택, 리워드 추가 혜택 제공은 이 의사결정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이 제안한 게 제안한 건지 아니면은 요구사항으로 처음부터 내려온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 상황별로 카드 이미지 선택해서 다양한 메시지 전달한다. 네. 이 메시지가 필요한 그 상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거 진짜로 담고 싶어 하는지 이 의견의 출처도 궁금해야 할 거죠. 타당한 건가? 타당한 거냐? 요구사항이 타당성. 그리고 기존 모바일 쿠폰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하게 돼서 불편했다. 온라인몰로 확대한다. 사용성 확대. 사실 이런 거 저희가 의사결정할 때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해서 불편했습니다. VOC가 몇 개. 뭐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하나의 근거가 지금 되게 없기 때문에
아시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최대한 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는 인하우스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에이전시에서 하는 기준은 개발 가능 여부, 그 기간 내에 수용할 수 있느냐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인하우스에서는 진짜 의미 있는 요구사항이냐, 그거를 판단을 하셨다라는 근거를 찾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보충해서 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와 담당자가 이렇게 화살표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아니죠. 해결 방안 아니잖아요, 이거. 이게 효과잖아요, 이거. 네. 이 부분은 정리가 좀 필요해요.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냐면, 얘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수용한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그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게, 그래서 그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제시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아니면 이 반대로 돼도 좋아요.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를 먼저 세워주는데, 그게 고객 이탈 방지, 가입 유도, 구매 사용 유도, 매출 증대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해결책은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거였다 라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결 과정. 이거 똑같이 이슈 해결 과정이죠. 이거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쓰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 전 차라리 이거는 텍스트 줄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표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읽을게요. 자, 여기도 20% 증대. 이거 지금 의심스럽기 시작했어요, 이거. 좀, 같은 20%라도 21%, 뭐, 30%도 있고, 25%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계속 20% 반복된다. 이거 그냥 썼나? 라는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기존 대비 월 평균 결제 사용자 수가 20% 증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되게 많은 영향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에 의해서 증분된 금액만 쓸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예요. 이 앱카드로 결제된 거가 기존 대비 월 평균 얼마로 증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순증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존 대비 월 평균 결제 사용자 수가 전체 모수에서 20% 늘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이랜드 이츠 앱이 다른 프로모션을 해서 땡겨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런 거 하나도 안 썼던 거죠. 핀 번호를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앱 신규 연수를 늘렸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프로세스들 자세하게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협업하여 같이 성장하고자 지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에 지원하시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인하우스로 가신다. 자, 그럼 같이 협업해서 같이 성장하고자 지원 드린다. 이거보다 조금 더 주도적인 멘트 쓰면 좋겠죠. 가서 더 많이 성장하면서 회사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러니까 같이 협업하여는 되게 수동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필요한 단어지만 지금 편견 막 머릿속에 막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나 비즈니스, 도메인 지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에이전시의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커머스에서는 이랬으면 이커머스 지식을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B2B 사이트나 이런 데서 일했으면 B2B 사이트 사스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에이전시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체계가 다 다른 회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강점을 지닌 도메인에 대한 부분을 질문이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도메인 지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세 개의 프로젝트를 병렬로 쓰실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핵심 도메인 서비스에 대한 부분 하나 짚어주시고, 이 중에서 뭐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세 번째예요. 세 번째가 결제랑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나는 이커머스에 가고 싶다던가, 결제 서비스를 개선하는 프로덕트에 더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어졌다던가, 의욕, 목표, 나의 성장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욕심껏 보여주셔야 이 사람이 정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프트 카드 프로젝트 진행하셨다고 하면 레퍼런스랑 비교하시는 작업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지금 내용이 지금 너무 많이 생략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메인적으로 관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 회사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그러면은 이 앱카드 결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레퍼런스 비교를 해서 타사들을 이만큼 봤었고, 그 사사들의 장단점을 비교를 했고, 우리 회사의 목표는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클라이언트의 목표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서비스의 그 형태를 정리했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질문은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자, 이 레퍼런스들을 비교해 보셨을 때 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시에서 이제 일을 하실 때 시작점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리스트가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고, 이 안에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다 있어요. 이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뭔가 서비스를 구현하는 수행의 관점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역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그래 뭐 구현하고 수행은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미안한데 나는 기본 요구사항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분석할 줄 알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방향성은 사실 이거였어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도 더 좋아요. 그리고 요구사항이 이걸 왔기 때문에 이걸 개발했지만 이게 최선이 아니었다라는 내용을 써주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수동적인 회사에서 좀 주도성을 가진 곳으로 옮기실 때는 내가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도 다 잘했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비판적 성향을 보여주시는 게 더 이 사람이 되게 그래서 의지가 있고 뜻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회사로 오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에이전시에서 일하셨던 김보미 님의 포트폴리오 저희 같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편견을 가지고 있을 그 면접관에게 그 편견을 해소해 줄 만한 소재들이 필요해요. 편견을 가지고 있을 면접관의 맹점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자. 여기서 이제 맹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상위 기획 못할 거야. 주도성 떨어질 거야. 글씨를 이렇게 못 써서 어떡하죠? 주도성 떨어질 거야 무슨 뜻이냐면 시키는 대로만 할 거야. 의사결정 해주면 그대로 따를 거야 라는 부분인데, 내가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만약에 권한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다 라는 얘기 해주시면 주도성 훨씬 더 좋아 보이겠죠. 자, 두 번째, 변경된 내용을 보여줄 때는 양식도 다르게 쓰자. 이건 그냥 우리가 문서 만드는 거에 그냥 뭐랄까 팁이죠. 뭐랑 A에서 B로 뭐가 바뀌었대요. 그러면 틀 자체를 다르게 보여줘야지 한눈에 바뀐 게 보입니다. 지금 아까 표는 다 그대로 듣고 내용만 글씨만 자꾸 바꾸시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숨겨진 에피소드, 떡밥은 더 눈에 띄게 하자. 요렇게 내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력자시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일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일을 그래 프로젝트 잘 할 수 있겠지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나올 수 있는 질문은, 함께 일하신 분들은 보미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협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시는 것도 그렇구나 하는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까지 이번에 포트폴리오 리뷰 진행을 드려봤고요. 네, 이렇게 또 포트폴리오 피드백 하나 또 완료를 했고요. 보미님이 더 좋은 포트폴리오 잘 정리하셔서 빠르게 좋은 회사로 이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피드백 저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 익명 가능하고 경력직 가능하고,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도그냥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